임플란트의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까요? 코너스 임플란트는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 보철을 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인데, 기본적으로 한쪽 아래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코너스 임플란트를 하려면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6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해요. 그리고 위아래로 한다면 위에도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최소 12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위에는 이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틀니를 해서 많이 불편하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위에는 전체 틀니, 밑에는 코너스 임플란트,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 경우가 많고, 이제 혹시 구역질이 있다거나 나는 입천장을 덮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은 위아래로 코너스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일단 코너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를 같이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끼리, 자연치는 자연치아끼리 그렇게만 묶어야 되는데, 코너스 임플란트는 완전히 접착식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입안에 껴서 식사할 때는 안 빠지지만 내가 청소하거나 뭐 그럴 때는 또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이 코너스 임플란트가 착탈식이라는 것 때문에 임플란트만 6개 다 할 수도 있고, 뭐 임플란트 4개, 내치아 남아있는 거 2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남아있는 내치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코너스 임플란트는 내가 원할 때 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임플란트의 그 청소가 용이해요. 그래서 칫솔질 할 때 구석구석 잘 닦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로 수명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치과에서 여러 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그 사이사이가 음식물이 끼고 그게 빠지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밥 먹고 나면 계속 음식물이 끼고, 그걸 또 쑤시다 보니까 잇몸에서 또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입에서 냄새도 나고, 이런 게 임플란트 하신 분들의 또 불편감이시거든요. 근데 코너스 임플란트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왜냐면 내가 식사할 때는 코너스가 안 빨리지만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다 빼서 치아도, 그러니까 내관도 닦을 수 있고, 또 그 뺀 코너스 외관도 또 닦을 수 있고, 다시 또 깔끔하게 또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냄새도 안 나고 음식물 안 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명이 오래 가고, 그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너스 임플란트는 이 하나하나 내관의 각도가 딱 4도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치아들이 4도로 맞춰져 있고, 코너스 외관을 빼고 넣고 이럴 때 그 안에 있는 치아들한테 무리를 전혀 안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은 힘으로 쫙 잡아주기 때문에 처음엔 약간 흔들리고 뿌리에 염증이 약간 있고 그래 보이던 치아들도 코너스 임플란트를 오래 쓰고 나면 오히려 그 치아가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임플란트를 해도 다 나사로 조여놓거나 연결해 놓으면 이게 한쪽 치아에 붙잡혀져 있고 반대쪽 치아도 그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놔 버리면, 자연치건 임플란트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에 주변에 뼈가 녹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치아가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코너스 임플란트는 그게 아니고 내가 자연스럽게 넣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힘을 쫙 분산시키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한 치아에 힘이 집중되지 않게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훨씬 더 그 한 치아 한 치아가 더 흔들리던 치아도 오히려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죠. 또 이제 코너스 임플란트가 이 남아있는 치아나 그 임플란트에 힘을 많이 안 주는 이유가, 코너스 임플란트는 구조적으로 안에는 금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 겉에 부분은 레진으로 얹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진이라는 재료 자체가 힘을 흡수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 치아로부터 오는 힘을 완전히 그 뿌리까지 바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레진에서 한번 흡수하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뿌리 쪽에 가해지는 힘이 훨씬 적죠. 그리고 이 레진이라는 재료 자체가 위에 자연치거나 아니면 뭐 틀리거나 같은 속도로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래가 강하거나 너무 한쪽이 강하면 오히려 한쪽이 너무 한꺼번에 마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속도로 마모가 되고, 그러면서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남아있는 내치아 또는 임플란트 뿌리 쪽으로 힘을 안 가해주죠.
그래서 그것 또한 수명을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원래 코너스 임플란트는 그 코너스 틀니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자연 치아만 있을 때 자연 치아에 크라운을 2개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관은 자연 치아에 붙이고 외관은 틀니에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종이를 겹치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코너스 틀니에서 나온 건데 이제는 임플란트가 나오면서 그게 코너스 임플란트가 된 거죠. 아예 틀니 모양, 제 구조가 다 달라진 거죠. 코너스 틀니는 아무래도 틀리다 보니까 불편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틀니 부분이 틀니이면서 코너스를 잡아주는 치아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잡아주는 치아 자체가 결국에 가서는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구조 자체가 틀니 모양이 아니고 완전히 자연치랑 똑같은 이런 식으로 내 치아 모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틀니 모양으로는 만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치아들의 가해진 힘이 훨씬 더 적죠.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만드는 방식이 처음에는 아날로그에서 왔지만 이거에다가 또 디지털 방식을 접목시켜가지고 코너스 임플란트의 과정 중에서 초기에 어떤 이런 임시치아를 넣거나 진단용 치아를 넣을 때는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넣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 코너스 임플란트의 외관을 만들 때는 결국은 이건 아날로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외관이 따로따로 나와요. 이렇게. 이거를 입안에서 이렇게 넣고 다시 다 연결을 하는 거죠. 처음에 6피스였던 게 나중에는 3피스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1피스가 돼서 이게 완전히 완성이 돼서 겉에 들어가는 외관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위에다가 다시 레진을 또 올려가지고 코너스 임플란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정확하게 맞으면서 또 단단하게 만들려면 이런 금속 작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전반부에서는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진단용 치아 들어갈 때까지는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가고 후반부에 완성치아가 들어갈 때는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해서 좀 더 정교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코너스 외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합 같은 것도 알프스 틀니를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교합을 어떻게 보는지를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코너스 임플란트 역시도 정확한 교합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되게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코너스 임플란트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코너스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안모가 심리적이라는 거죠. 치아 하나하나는 이게 심리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건 환자마다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얼굴과의 조화는 일반 임플란트보다는 확실히 달라요. 특히 이제 일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뼈에 맞춰서 심다 보면 뼈가 대부분 흡수가 되면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래 뼈도 안으로 들어가고 위에 뼈도 아래 턱뼈가 안으로 들어가서 턱뼈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코너스 임플란트인 것 같아요. 그 어쩔 수 없이 뼈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임플란트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전체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만 이렇게 뻗어지고 여기는 푹 죽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얼굴형이 완전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코너스 임플란트는 그런 부분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얼굴에 대해서 조화가 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코너스 임플란트는 차탈식이기 때문에 만일 이쪽 부분에 잇몸 그 립 서포트라고 그러거든요. 치아가 입술을 받쳐줘야 돼요. 근데 치아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입술을 받쳐주질 못해가지고 여기가 꺼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되게 얼굴이 이상해 보이는데 그 잇몸 부분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얼굴이 되게 이상한 경우가 또 하나는 뭐냐면 치아 길이를 제대로 못해서 아래 치아를 너무 길게 하고 위에 치아는 짧게 한다든가 위아래를 너무 다 치아를 짧게 해서 합주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고철을 하는 데 있어서 얼굴과의 조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알프스 치과는 알프스 틀니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수직 고경을 잡는 데 있어서는 그 만든 소장님이나 또 저나 매일 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래턱의 위치, 아래턱의 높이 이런 걸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또 그게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코너스 임플란트로는 그게 다 그 위치를 재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수직 고경을 제대로 쟀다 하더라도
일반 임플란트로는 한계가 있다면 코너스 임플란트 그 한계를 좀 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다 코너스 임플란트로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일에는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코너스 임플란트도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은 제작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코너스 내관을 만들 때 이 내관 하나하나가 4도로 다 같은 각도로 딱 맞아야 한 방에 쫙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를 맞추는 게 되게 정교한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또 문제는 사실 요즘 치과 기공계가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 쪽으로만 너무 관심이 있어서 이런 그 금속 기공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10년 지나면 그런 분들 안 계시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짜 이런 기공계의 잔인을 찾고 찾아서 저기 전주에 있는 기공소까지 우리가 보내고 있거든요. 뭐 제가 뭐 인천에서는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그분의 실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일해야 되지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치과의 코너스 임플란트는 40년 동안 이런 기공 작업을 하신 금속 작업을 하신 그런 분이 맡아주고 계시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1, 2년 해가지고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도 아무 치과에서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코너스 임플란트는 내관하고 외관이 종이컵 연결 방식으로 끼워서 입안에 끼는 거잖아요. 어떤 똑딱이가 있다거나 자석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관의 4도의 각도에 외관이 거기서 딱 정확하게 맞아서 씹을 때 안착이 딱 거의 스무스하게 되고 그런 다음 뺄 때는 딱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너무 빡빡해지고 또 어떤 경우에 너무 헐거워져가지고 밥 먹을 때 같이 빠지고 그런 거 조절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기공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90%는 완성을 해줘야 되지만 나머지 10%는 또 치과에서 환자 구강 내에서 또 이거를 봐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유지력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저는 치과 의사를 한 지 지금 32년인데 개원해서부터 항상 크라운을 맞출 때 하나짜리도 꼭 피체커를 써서 내면을 확인해가면서 크라운을 맞췄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크라운 내면의 유지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코너스의 유지력도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세멘의 양으로 조절을 하지 세멘 양이 없이 그 유지력 조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코너스 임플란트가 아무 데서나 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예요.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가고 기간도 시간도 다른 것보다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진단용 치아가 들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환자분 구강 내에 딱 맞는 그런 어떤 관찰 기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싸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임플란트 여러 개 심은 거랑 비교해도 여기가 더 비쌀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데서 하시다가 또 우리 치과에 오신 분들이 또 많은 걸 보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나는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걸 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싸고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내 몸에 하는 건데 그거를 싼 거는 좀 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을 들여서 정말 제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비싸다. 이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